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쟁 문제로 사실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석유 값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석유 값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2024년도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채를 전 세계 중앙은행과 미국의 국내 은행들이 던져야 되는 이런 국채 폭락의 문제, 자기들이 국채와 채권 가격의 폭락에 옛날에 이렇게 저금리 때 발행했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던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그러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국채 가치가 사실상 폭락을 해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시장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해서 한 번 더 경제가 나빠지죠. 경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건 금리 인상은 전혀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존재하고 강력한 고용지표 인플레이션은 전쟁발인데요. 그래서 모든 물가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식품 물가부터 낮춰줘 가지고 일부러 공급을 해주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연준이 국채 경쟁자가 돼서 이렇게 흡수를 해서 금리가 10년물 국채든 뭐든 간에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국채를 지키는 일이다. 국채가 지금 사상 최고로 지금 예전에 저금리 때 발행했던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데는 10조 달러, 어떤 데는 3조 4,600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네. 구글 자료 보다 보니까 단기채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단기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을 때가 그렇죠. 이게 물가 하기보다는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이렇게 국가의 금융 이런 이렇게 달러가 붕괴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금리 인상 우려가 확산하며 뉴욕 증시에서 미국 국채 금리도 10년물과 30년물이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다. 딱 미국 금리 인상 기대는 강달러 현상으로 한국을 비롯한 실행국 외국인 투자자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아직은 일단 그 백악관 측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요.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그 어떤 석유값의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데요. 2024년도 금리 인상 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채를 던져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자금이 빌렸던 자금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예금으로 회귀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부동산도 죽죠. 금리 인상은 빌려줬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것일 수도 있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없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신용이 좋은 사람만 더 빌려가지고 엉뚱한데 투자를 해서 물가를 올려놓는다든지 석유가스 원자재 시장에 투자한다,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 나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경제가 잘 되고 중산층이 강력히 건설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열기를 좀 식혀주는 것이 대출을 좀 시켜갖고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고 돈이 지나치게 풀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악화하거나 채권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 미국이라는 이게 국채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좀 평가손을 당하고 있는 이렇게 전 세계 중앙은행과 미국의 대형은행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국채를 던지게 되면,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라는 거죠. 물가라면 그렇죠. 그냥 민족으로 물가를 정부에서 식품 물가를 싸게 공급해 버리면 끝이에요. 끝인데 최근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물가 갈등, 각국 중앙은행 미국 국채 매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국, 일본 주요 10개국 포함 세계 각국의 통화가치 방어 탈달러 기조에 맞춰 미 국채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자 글로벌 금융위 지키수 5.2%까지 소상 치선 30년물, 10년물 장기금이 큰 폭으로 요동을 쳤다라고 구글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구글 자료에 기초해서 재정 및 인플레이션, 미국의 막대한 연방 부채, 이자 그 재정 수입의 20 몇 %가 이자율로 나가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다 하겠습니다. 저금리 때 발행했던 국채가 다시 고금리로 발행을 해서 차환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연방 적자가 더 악화되고 또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악순환으로 가야 되는데요.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이로 인해서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투매 심리를 자칫하면 금융위기나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국채 시장으로의 자금을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비율이 지금 40%를 돌파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에게서 지금 이렇게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지 47%대로 외국인 보유 비율이 줄어들었고요. 그것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던 보유 비율은 40%를 넘어섰어요. 사상 최고입니다. 이렇게 된 삼성전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로 보인다. 라는 것이고 아직도 47몇 %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제 2013년 이후로 최저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최저치이긴 합니다. 했는데 세계 각국이 미국채 투매를 가속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다가 금리 인상을 하면 이게 그냥 불에다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불에다 기름 붓는 거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심각할 정도의 국채 투매는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할 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올해 만기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주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원활하게 유동성이 공급돼 가지고 주식 시장을 널널하게 할 수 있는 유동성이 이제 공급되면 너도 나도 돈이 이제 풀린다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주의 시점, 그렇죠. 경고 시점이 온 것이죠. 네네. 이게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이게 흔들리거나 금리 인상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리고 주식시장에 맘 놓고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좀 불안하고 경고 등이 펴진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퍼가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배 정도 자금 규모가 큰데 우리나라는 구멍가게 아닙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30 몇 %고 후행포가 20 몇 %, 32배인가요? 네네. 퍼가.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게 퍼가 29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봐준다는 건데. 저 마이크론이 퍼가 10배였어, 10배. 근데 지금 마이크론도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도체주에 대해서 13% 이상 대중국 반도체 규제율이요, 반도체 업종 전반 투자 심리학, AI 거품 논포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서 마이크론이 지금 13%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투자 주의 시점이 너무 이제 고평가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자금이 수몇 배나 높은데 우리나라 구멍가게 수준인데 그 빗가하게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가격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여기서 어떤 부동산도 이렇게 그렇죠, 그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고 어떤 물건도 적정 가격이라 있는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이제 문제가 펄을 보는데요. 펄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3억 5천을 은행에 예금에다 두면은 9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세후에 세금 내고 나서. 근데 삼성전자는 1분기에 해가지고 3만 7천 원? 3만 7천 원 정도 되니까
37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37만 원 1년에. 이게 분기당 매번 배당해 주는 데도 없어요. 배당해 주는 데 없는데 1분기에 배당을 했을 때 1년으로 계산,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 4번 배당을 해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번 배당을 한다 할지라도 4, 32, 47은 28, 150만 원인데요. 그래서 한 번 배당하고 그치면 37만 원이고, 그래서 이거 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지금은 무턱대고 묻지마 이렇게 주시하기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흐름이 좋지 않다. 원활하게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게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주식시장이 언제든지 365일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저는 주식 하지 말라 그래요. 순식간에 돈이 날아가는 것보다 인플레 돈이 안 풀리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해지는 부동산밖에 없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무인도 해봤자 소용없죠. 찾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개발 지역의 땅이다 그러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아직 지금 이렇게 인구수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지역에 이제 지방 부동산도 한계가 있을 거고, 저출산 고령화에서. 그래서 도심 지역에 있어서 먹자골목 이런데 핵심 지역, 관광객들이 많이 출연하는 그런 데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왜냐면 상가 투자도 지금 많이 영향을 갖다 주니까, 온라인으로 상가 투자도 좀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 부분도 소형 빌딩 정도 어쩔까 싶습니다만은, 이렇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론 역사상 메모리 칩 공급 과잉 우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AI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고점 도래 우려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로드컴 쇼크로 반도체주 약세, 마이크론 급락. 이렇게 브로드컴이 뭔지 볼게요. 브로드컴은 6월에 브로드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그래서 코스피, 나스닥 코스피 글로벌 증시 반도체 AI 관련주가 동반 급락을 했다. 그래서 실망면 브로드컴 주가가 하루 만에 12%,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과 동절을 하는 그런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브로드컴 주가가 하루 만에 12% 이상 폭락, 마이크론도 폭락, 이렇게 얘기돼서 엔비디아, AMD 주요 반도체중 일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고점에 도달했다 이런 판단일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보유하는 게 13년 만에 처음으로 47%로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좀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묻지마 하기에는 너무 이성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이런 시기가 아니냐라는 거죠. 차분히. 반도체 모르죠. 주시장에 있는 사람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으니까. 고점 주식이냐, 우리가 상투에 접었느냐, 아니면 그렇죠 적절한 가격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전체 지분, 코스피에 대한 지분은 늘어났다, 40%. 그러나 삼성전자는 47%, 13년 만에 처음으로 47%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가 32배인데 퍼가 이렇게 삼성이 29배라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런 부분이다라고. 우리 시장 우리보다 자금이 20배가 많다 이거예요. 규모. 우리는 구멍가게인데 그게 똑같이 이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반도체주에 대한 경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브로드 충분 주가가 12% 폭락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이크론도 13% 이상 폭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론 퍼가 어떻게 되나? 마이크론 퍼가요. 동종업계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매출이 많긴 해요. 이렇게 선행퍼가 11배에서 15배, 최근 12개월 퍼가 40배에서 50배 수준이라는데, 야, 이게 마이크론도 10배가 아니네요. 이게 보니까 구글 자료 이거 하면 마이크론 평균 퍼를 볼게요. 평균 퍼, 마이크론 평균 퍼, 반도체주가 이게 좀 높게 가져주고는 이런 부분이 있긴 하네요. 평균 퍼가 구글 자료에 의하면 46배, 50배 수준이라고 나와 있네요. 선행포는 약간 15에서 16배 미만, 이렇게 50배, 46에서 50배 수준이다. 선행포는 이렇게 2026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익이 얼마일까? 그거를 이제 미리 당겨서 선행포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8.4배에서 16배 수준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 SP500의 평균 퍼 수밀에 21배, 22배,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평가. 아직은 뭐 반도체가 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 자금 전체 흐름을 무시할 수 없으며 무턱대고 투자하기는, 그렇죠. 남이 이거 또 내 투자한 만큼 또 투자를 해줘야지 올라가는 시장의 유동성, 전체 유동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돈 넣고 돈 먹힐 수도 있는데 돈이 적게 들어온다, 이게 주춤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나도 주춤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이 더 공급이 돼갖고 이쪽으로 다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인플레 해지는 사실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없는데, 금은 가짜금이 나와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짜금이 전문가도 모르는데 미국이 한 22%인가 하고 있고, 미국 달러가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편입이 금이 27%로 달러를 앞섰다. 달러에 대한 불안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원활하게 금리 인상이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이 안 된다라고 봐야죠.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이 안 되면 지금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금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도 그렇죠. 20분의 1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최근 12개월 주가 수익 비율은 퍼가 46.85라는데 업계 평균이 52.45입니다. 반도체 주가 엄청나게 높게 평가되고 있네요. 삼성전자 평균 퍼를 볼게요. 우리나라는 20분의, 그렇죠. 자금이 20분의 1밖에 없는데 시가총액이 똑같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미국 시장은 그만큼 들어올 자금이 많으니까 높게 형성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자금이 그만큼 안 되는 구멍가게인데 똑같이 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 그래서 12개월 기준 포가 24에서 53배 수준이다. 현재 12개월 선행포는 7배에서 8배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선행포 기준으로 올해 이제 예상 수익을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7배, 8배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자금 시장을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상 수준이 선행포, 올해도 내년에도 특히 반도체 D램이 수익이 악화된다, 이런 조짐은 없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후행퍼, 삼성전자 후행퍼를 볼게요. 후행퍼 뭐 전년도 후행퍼는 약 25배에서 50배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국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해주는, 선행퍼는 7배의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비중을 줄였고 차익을 실현했다. 그러나 47%를 다 팔기에는 좀 어림도 없죠. 그래서 어림도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삼성전자 이익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익이 줄어들까 27년도까지도 줄어들까라는 의심이 좀 드네요. 네네네. 그러나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있는 이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자금이 공급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냐 안 되냐 전 세계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국이 금융 좀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작은 애들에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시장이 그 삼성전자가 시업 실적이 좋아도 빠져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자금을 누가 놓고 돈 먹기 시장에서 빼가면 그만큼 이게 다운이 되는 이런 부분이다. 전체 시장에서 코스피 전체에서 오히려 외국인 지분은 늘어났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13년 만에 47%로 주저앉았다. 이런 부분을 다 팔 수도 없어요. 엄청 금액이 얼마인데.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일 수는 있지만 47%로 내려졌다는 것은 의미가 좀 남다르다. 외국인 비율 이것을 보시면 삼성전자 외국인 비율이 6월 외국인 비율이 47% 6월 4일 날 47.81로 내려서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냐 어떠냐 전체적으로 47%를 다 팔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인 장기 투자도 있고 단기 투자도 있을 거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6월 4일 기준으로 해서 47.81%다. 14년 만에 처음이다. 차익 실현 매물일 수도 있다. 삼성전자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렇게 증거는 없다. 네. 전체 자금을 봐야 된다.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공급될 것인가? 미국이 개인 투자가 한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긴 됐어요. 그럼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은